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하는 답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진실이 우리 발밑에 숨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뒤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들부터 살펴보죠. 바다의 제왕이라 불리는 푸른 고래는 정말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1947년 남극해에서 발견된 기록상 최대 개체는 무게가 무려 190톤에 달했거든요. 이는 일반적인 승용차 100대를 합친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길이 또한 27.6m로 중형 여객기와 비슷한 크기였죠. 실제로 푸른 고래의 심장만 해도 소형차 크기이고 혈관은 사람이 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왜 바다에서 이토록 거대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물의 부력에 있습니다. 육지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중력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야 하지만 해양 생물들은 물의 부력 덕분에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푸른 고래가 해변에 좌초되면 자신의 체중을 견디지 못해 내장이 압박받아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물속에서는 가볍게 헤엄치던 몸이 육지에서는 치명적인 무게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과거 지구의 바다에 살았던 거대한 생명체들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백악기 시대의 바다를 지배했던 모사사우루스는 어떨까요?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48m가 넘는 거대한 괴물로 묘사되지만 실제 화석 연구에 따르면 최대 18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화적 과장이 상당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였으며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로 다른 해양 파충류들을 사냥했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발견된 거대한 어룡은 다릅니다. 길이가 약 26m로 추정되는 이 고대 바다 파충류는 역사상 가장 큰 수생 파충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고래와 비슷한 유선형 몸매에 길고 뾰족한 턱을 가진 모습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푸른 고래의 무게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어룡의 화석은 영국 서머셋 해안에서 화석 수집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과학자들은 그 크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합니다. 이제 육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공룡 시대의 거대한 지배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1990년대 발견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길이 35m, 무게 70톤에 달하는 이 초식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마치 작은 개처럼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이들의 목뼈 하나만 해도 성인 남성의 키만큼 길었고 발자국 하나의 크기가 육조만 했다고 하네요. 2017년에는 파타고 티탄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보다 10% 더 큰 골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게는 비슷한 60톤 정도로 계산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거대 공룡을 합쳐도 푸른 고래 한 마리보다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았던 백악기 후기에는 지구의 기온이 지금보단 따뜻했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서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초식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식물계에서는 어떨까요?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하이페리온은 높이 115.85m로 최근 고질라 영화의 괴수보다도 더 높습니다. 자유의 여신상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크기죠. 이 나무는 2006년에 발견되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높이가 전부는 아닙니다. 부피를 기준으로 하면 제너럴 셔먼이라는 거대한 세코이아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높이는 82.6m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부피가 1487제곱미터에 달해 푸른 고래 7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거든요. 뿌리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무게가 1804톤으로 추정됩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약 2300년에서 270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라기 시작했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거대한 생명체들을 압도하는 진짜 거대 생명체가 따로 있다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거대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레곤 동부의 블루 마운틴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하늘 높이 솟아 있거나 바다를 헤엄치거나 땅을 뒤흔들며 걸어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답은 우리 발 아래에 숨어 있거든요. 이곳의 울창한 숲을 거닐다 보면 평범해 보이는 버섯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찾던 거대 생명체의 일부랍니다. 마허 구규림의 숲 바닥 아래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균류의 세계입니다. 아르밀라리아 오스토이에, 일반적으로 꿀버섯이라고 불리는 이 생명체가 그 주인공이죠. 1998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팀이 이 거대 균류를 처음 발견했을 때 과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버섯은 사실 전체 균류의 10%에 불과한 자실체일 뿐입니다. 진짜 생명체의 몸체는 땅 속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과일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뿌리와 줄기, 가지는 모두 땅 속에 있고 과일만 지상으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균사라고 불리는 실 같은 구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 꿀버섯은 단순히 분해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숲의 침엽수들에 기생하면서 뿌리를 갉아먹어 나무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풍부한 영양분을 흡수하며 광활한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감염된 나무들은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이때 균류는 더욱 많은 영양분을 얻어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현재 이 거대 균류는 땅 아래 2200에이커, 즉 8.9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이는 NFL 축구장 1700개나 테니스 코트 36,5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죠. 상상이 되시나요? 서울의 강남구 전체 면적과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생물학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무엇을 하나의 생명체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생물학 전문가들은 이 꿀버섯을 거대한 세쿼이아나 푸른 고래와 마찬가지로 단일 생명체로 분류합니다. DNA 분석 결과 이 광대한 지역에 퍼져 있는 모든 균사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토론토 대학의 제임스 B. 앤더슨 박사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균류 전체의 무게는 4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푸른 고래의 무게의 2배가 넘는 수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생명체의 나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꿀버섯이 최소 400년, 최대 8,650년 동안 살아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유타주에 있는 떨리는 거인 또는 판도라고 불리는 떨리는 사시나무 숲입니다. 라틴어로 나는 퍼진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숲은 47,000그루의 나무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뿌리 시스템에서 자란 단일 생명체입니다. 1968년 버턴 반스 박사가 처음 발견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요. 사시나무는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씨앗이 아닌 뿌리에서 새로운 개체가 자라나는 방식이죠. 이를 클론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이 숲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행동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 숲 전체가 동시에 색깔을 바꾸고 모든 잎이 일제히 떨어지거든요. 가을이 되면 온 숲이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장관을 연출하는데 이때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의사소통 시스템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죽을 때 뿌리 네트워크를 통해 신호가 전달되고 이를 받은 다른 부분에서는 새로운 성장을 시작해 죽은 나무를 대체합니다. 마치 거대한 하나의 뇌처럼 작동하는 셈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의사소통은 화학적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위험 상황이나 영양분 부족 등의 정보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적만 비교하면 판도는 106에이커에 불과합니다. 꿀버섯이 덮고 있는 면적의 5%도 안 되는 크기죠. 하지만 무게 면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무라는 구조적 특성상 훨씬 더 조밀하고 무거운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판도의 총 무게는 무려 6,000톤으로 추정됩니다. 꿀버섯보다 10배나 무거운 셈이거든요. 이 때문에 미국 농무부는 판도와 거대 균류를 모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기준에서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가장 큰 생명체라는 기록은 너무 논란이 많아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판도는 가장 거대한 식물로, 꿀버섯은 가장 큰 균류로 각각 기록되어 있죠. 이런 분류 방식은 과학적 정확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큰 기준은 차지하는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으로는 꿀버섯이 압도적인 승자입니다. 총 규모를 비교해봐도 아르벨라리아 오스토이에가 떨리는 사시나무보다 2배 이상 큽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복잡성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판도는 건조 중량 기준 지구상 최대 유기체라는 특별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균류는 약 92%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나무는 50% 정도만 물이거든요. 실제 유기물질의 양으로 따지면 판도가 훨씬 앞서는 셈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거대 균류는 후속 조사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판도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과도한 관광, 가축 방목, 그리고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생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전체 숲의 최대 80%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판도 보존 활동을 이끌고 있는 폴 로저스 박사는 이 고유한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타리 설치와 방목 제한 등의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오레곤의 꿀버섯이, 무게로는 유타에 떨리는 사시나무가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둘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거대한 생명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푸른 고래나 거대한 공룡들보다도 훨씬 더 큰 생명체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수천 년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발견은 생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생명체들의 존재는 생명의 다양성과 적응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바다에서는 부력을 이용해 거대해졌고 육지에서는 뿌리 네트워크나 균사체를 통해 광활한 지역을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했거든요. 각각의 환경에 맞는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개발한 셈이죠. 또한 이들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꿀버섯은 죽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순환시키며 판도는 토양 안정화와 수자원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없이는 현재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이런 거대한 생명체들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판도의 경우 개발과 관광, 가축 방목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소중한 자연유산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거대 생명체들을 연구함으로써 생명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가 이토록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며 수천 년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풀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연구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환경과학 분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다의 거대한 고래부터 땅속의 거대한 균류까지 생명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거대함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발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놀라운 행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